오늘은 미세먼지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물은 맑은데 봄, 가을 날씨가 참 브라이트한데 가끔씩 요즘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어서 자연은 뭐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도 또 뭐 보이지 않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해서 근대는 형식적 법치주의, 현대로 오면서 실질적인 평등, 정의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비교를 하는데 그 근대의 그 특징이 법학 과목에서 형식적이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학 관점에서도 약간 이렇게 형식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중세 이후에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니체가 신주김을 통해서 중세의 신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위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계몽주의와 근대 통해서 자연과 인간을 분석하고 해부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치, 사회학, 각종 사회과학들이 분화되고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죠. 보면서도 칸트 이런 어떤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외향이나 형식에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도 보면 이제 외모가 중요하죠. 사람들이 딱 보면 처음에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랄까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기 전에 벌써 외모에서 풍기는 것으로 이렇게 지레짐작해버리지 않습니까? 밝은 얼굴, 웃으면서 밝은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복을 짓는 행동 같더라고요. 밝고 맑은 깨끗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이미지를 준다 그 생각을 가집니다. 가볍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가능하면 많이 웃고 즐겁게 지내면 또 그런 것들이 체화되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면 칸트의 경우에는 인과율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은 인과관계에 많이 얽매여 있죠. 원인 결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뭐 과학은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그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원인을 통제함으로써 에다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게 이제 그 회귀 분석이나 독립변수, 종속변수, X, Y 개념으로 설명할 때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 Y는 AX 플러스 B와 뭐 이렇게 할 때 X가 독립변수가 되고 Y라는 것이 종속변수가 되는데 이게 X가 원인변수가 되거든요. X를 조절함으로써 그 결과값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개념으로 인과율을 엄밀하게 적용하면 자연과학에 인과율을 엄밀하게 적용한다면 우리 인간은 그 인과율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그 자율성, 자유 존재하기 힘들어지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 또는 뭐랄까 자유의지, 인간이 뭘 해서 뭘 하겠다는 인과율에 작동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근대학자들이 고민했던 것이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인간이 자유 선택을 통해서 합리적인 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진보를 할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사회를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 낙관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인과관계로 다 되는데 그럼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득세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는 자연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 뭐 이렇게 될 때 논리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칸트의 경우에는 그런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인과율이 적용되지만 도덕의 세계, 형이상학인 도덕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보편적 규칙에 따라서 너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은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보편적인 법칙에 맞닥뜨린 인간은 그 법칙을 준수하기 위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정언 명령이라는 것은 도덕적 법칙, 보편적 법칙에 부합되는 이성의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 보면 이성도 우리의 감정 또는 우리의 어떤 그 유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도 많이 오염되기도 하고 영향을 많이 받죠. 뭐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명품 따라다니고 뭐 남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독자적이다, 자유롭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칸트는 적어도 인간이 정언명령이라는 자유라기보다는 자유를 가지고 어떤 선을 가지고 그 선 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지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학적으로 이제 그 정언명령이라고 했지만 이 정치학으로 들어오면 근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가치가 있거든요. 자율성, 자기 결정성, 자기 책임성입니다. 인간은 어떤 자율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어떤 선이 있는데 그 타인의 권리나 재산권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 선 내에서는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선택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그 원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그것이 크게 보면 자기 지배의 원칙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표자를 뽑아서 대의제를 통해서 그 대표자가 만든 법에 우리가 다시 따르는 것, 종속되는 것은 우리가 피동적으로 종속된 것이 아니라 내가 뽑은 대표자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내가 만든 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만든 규칙과 내가 만든 법과 내가 만든 계약, 사회계약에 따라서 지배받기 때문에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통제의 개념이다라는 자율의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근대에는 이런 어떤 그 형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대에 오면서 이제 형식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 전쟁 문제, 이러니까 이성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이나 빈부격차 문제, 시장 실패 문제, 대공황의 문제 이런 것들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발생했잖아요. 1929년에 대공황, 세계 1차 세계대전 이런 어떤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도저히 전쟁이나 경제적인 불황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초래했다는 말은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 이성이 적용해서 작동하는 사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어떤 그 낙관적인 믿음, 뭔가 완벽한 것 같지만 조금 이렇게 부족함이 더 생기고 그 부족함을 또 메꾸다 보면서 완벽을 추구하지만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문제에 또 직면하게 된다. 짜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분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분노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웃음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 보니까 너무 재미난 것이 분노와 웃음이 원인이 같더라고요. 학자들이 볼 때는 그 기대, expectation,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대해서 실제로 인식한 것이 차이가 클 때 그 웃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 갭이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이기심에 어떤 나쁜 영향을 줄 때는 또 분노나 짜증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원인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짜증이 나거나 분노가 날 수 있죠. 젊은 날에는 특히 짜증을 많이 내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계획된 대로 따라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젊은 날의 짜증이라는 것은 뭔가 성공하기 위한 자기 노력하는 과정의 증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도 짜증을 달고 사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해해 보면 이제 젊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나 육체적인 건강이 많이 퇴보하면서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되고, 생각도 뜻대로 안 되고, 뭐 이렇게 세상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나,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조화하고 균형과 약간 조금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지면 좋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또 젊을 때 짜증보다 더 많은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짜증을 주제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워낙에 성정이 착한 학생들인데 보면 이제 그 짜증이 나는 상황이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짜증에 대해서 막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지만 잠시 이제 짜증을 이렇게 보고 짜증을 내려놓고 짜증 나는 자기의 어떤 그 상태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짜증이 많을 때는 전날에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거나 뭐 신경 쓰는 일이 많다거나 이럴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짜증이라는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난다 하면 내가 좀 너무 요즘 일상생활이 좀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해야 되거든요. 남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인간 사회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잘 안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체와 건강을 힘들지 않게 조금 보살펴주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짜증이 있으면.
둘째는 요즘 최근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감정이 나쁘면 화가 나고 이렇다는데 거꾸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귀인 이론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정하는 그게 귀인 이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즐겁고 밝게 행동하면, 많이 웃으면 웃을 마음이 마음이나 뇌가 웃는 거에 정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실없이 웃으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서 웃게 되면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슬퍼서 웃는 게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프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쁘다, 뭐 이런 이론도 있으니까 한번 쏙눈쯤 치시고 연습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뭐 미세문자 있어서 그런지 조금